네, 안녕하십니까, 강주입니다. 오늘 4월 11일 시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시장 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 부분의 후퇴라든지 하는 부분의 부담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커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미국 내 지표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래 이제 6월달 정도의 금리가 조금 인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 수치를 보니까 6월 달은 금리 인하 안 할 확률이 지금 61%가 지금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61%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81%가 지금 좀 넘어가는,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7월 달에도 금리 동결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54%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54%. 금리가 25bp 정도 인하한다라는 부분이 38% 정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9월달이 되어야지만 일단 금리 인하가 한 25bp 정도 인하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관측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좀 조정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좀 빨간색을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러한 하루를 보여줬죠. 미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녹색이 이제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지금 보면 좀 고동색하고 붉은색이 벌겋다 할 때 그 붉은색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만이 1.97% 정도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0.71% 마이너스, 애플도 1.11% 마이너스 정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비디아만 좀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 헬스케어 관련돼 가지고도 일부 종목군들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묘한 것은 미국이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는 쪽으로 모멘텀이 좀 돌다 보니까 소비자 이제 판매, 물건의 어떤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이 증가를 하면 수익이 나는 그쪽의 어떤 모멘텀이 조금 살아난 것 같죠. 최근에 이제 금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코스코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코스코는 일단 강세 움직임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 월마트도 1.39%. 그러니까 단순히 코스코가 금을 팔아서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월마트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유가 강세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 섹터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저 정도로 지금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딱 나오면서 시장 움직임 자체는 우리 시장 굉장히 오늘 좀 불안하게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들 말고 우리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3월 21일 날 시장이 일단은 저항을 일단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시장이 하락으로 갑니다 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4월달 들어서 계속 해드렸던 부분이고, 기존의 추세선을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지금 보이신 추세선을 설정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차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이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 지금 조정은 15,862포인트까지 조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파워 트레이딩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게 의미는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빨리 이 부분의 흐름 자체를 위쪽으로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일단 드니까, 그 부분 참고를 일단 하시고 좋은 흐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장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전에 일단은 굉장히 좀 약세로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리딩을 할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게, 갭으로 보통 시장이 이렇게 쿡 빠지게 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죠? 갭으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데, 갭으로 떨어질 때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10분봉을 기억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10분봉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10분봉 저가 안 기준 관계없고 10분 고가 돌파되면 그래도 강세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오전에 다행스럽게도 갭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10분 고가를 일단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2671만 안 깨지면 관계없죠. 2671 이거 적어놨네요.
그렇죠? 2671포인트만 안 깨지면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시장은 거기서 지지받고 일단 나르면서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갭으로 종목이든 지수든 간에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무조건 시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장 안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미국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빠지니까 오늘 아침 다 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틸 건가? 더 살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좀 더 명확한 그런 흐름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 일단은 오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 강세 부분을 일단 얘기를 좀 해드렸고, 강세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또 문제죠. 뭐냐 하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쵸? 올라오면은 그러면 이거 이제 끝났냐?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이제는 뭐 고생 끝났다 가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대한 구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어렵다, 그렇죠?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은 사실은 몇 가지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시장이 상승 추세 안에서 올라갈 때, 시장이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시장이 뭐 하고 있을 때,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락하고 있을 때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요. 구분을 하자는 거죠. 구분을. 이렇게, 아이고. 직선으로 해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일반적인 이렇게 패턴으로 보이고 있을 때, 이렇게 패턴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야, 뭐 중요한 부분은 이건 뭐 상승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고, 눌리면 그냥 좀 조정인갑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만은, 만약에 시장이 하락할 때 반등을 하는 거면 이게 아차에서 꺾이면은 뭐가 되는 거죠? 털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 되겠죠. 만약에 종목을 가지고 못 털었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시점 자체는 주식을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고 보유 종목을 털 수 있는 다른 기회, 그렇죠? 추릴 수 있는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조금은 주목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패턴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올라가다 꺾이면 털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럼 지금은 뭔가요? 지금은 상방이 아니고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서 기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분은 사실은 두 개가 사실은 조금 같이 엮여 있는 자리긴 한데, 두 개가 엮여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는 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에 지금 눌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지만,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일봉상의 추세를 보자면은 추세가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 요번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해서 부딪혔다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아요. 보통 시장이 오르면은 오르니까 멍, 떨어지면 떨어질 때니까 멍. 요즘에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멍 때리는 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서 멍 때리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이번에 좀 여름이라서 짧게 깎았더니 그렇네요. 자, 시장 안의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이 그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벌써 시장이 끝이 아니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충분히 뭐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일단은 해보고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다른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보죠.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사실은 시장하고 움직임이 같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첫 번째 종목은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게 저번에 보니까
우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미 종목이 지금 거의 한 1000%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수익률이. 이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역의 종목이 되어버린 거죠.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면 되고, 오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일단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게 이쪽이 거의 뭐 일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세를 타고 이런 식으로, 요번에 추세가 요건데, 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가 요 밑에 떨어지고 있는 추세, 요거 돌리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고, 그 추세 상단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뭐 다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부분에서는 저항이 한 66,000 정도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그렇고,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는 오늘 현대차가 상방으로 방향 잡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도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완전히 상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지금 차트를 조금 길게 한번 보도록 하죠. 길게 보면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이쪽이 지금 역사적 고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역사적 고점 가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때 한번 턴을 하긴 했습니다. 이때 한번 추세를 이제 턴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역사적 고점 근처에 지금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접근을 해서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수익률을 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턴 한다라고 하더라도, 턴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27만원 언저리가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지금 20%가 안 되죠. 20%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막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 돌아서지는 않았단 말이죠. 뭐 일단 기억을 하시고 보시고, 차라리 저는 이쪽을 볼 바에는 글쎄요, 차라리 자동차 부품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기아차거든요. 기아차도 지금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현대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낫네요. 기관들은 지금 미친듯이 팔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아는 벌써 한번 돌파를 해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는 이걸 돌파하면 그래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112,500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아차 112,500원 정도 돌파가 되면 일단 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첫 픽업 트럭 타스만 이렇게 나왔는데, 타보면은 아는 타스만인가요? 타스만, 기아 타스만 내년에 이제 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을 제대로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일단 픽업 트럭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픽업 트럭이 있어야 되고,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야, 기아는 참 디자인은 예상도긴 한데, 이런 건가요? 모르겠어. 나는 이게 이쁜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이쁘다, 멋있다. 남자들도 반할 디자인. 이게 예상도입니다. 진짜 그건 아니고 예상도인데,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픽업 트럭이 나와서 이 픽업 트럭이 미국 내에서 제대로만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현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차라리 기아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현대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모비스가 안 올랐죠. 주가 거의 뭐 박스로 좀 움직임을 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턴하면서 약간 좀 주가가 좀 출렁되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나쁘지 않고, 이건 지금 부분에서 추세를 돌리면 언제든지 다시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 요 떨어지고 있는 우리 파워 트레이딩 상으로 보면 요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인데, 요 추세만 돌아서면은 완전히 봐야 되죠.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기아나 현대모비스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대로템은 뭐 강세 움직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니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여기서는 너무 작은 종목들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큰 종목 위주로 언급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 테크인 여전히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미코가 지금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다 왔죠. 항상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추세를 처음 전환시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JNTC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해 드릴 때 이때 추세 전환할 때 이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때 가격이 12,500원 정도였고 지금 22,500원까지 올랐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PSK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전에 PSK는 요거 패턴 돌파할 때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렇죠? 지금은 팔고 없습니다. 재령전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패턴 처음 돌파할 때를 해야지 지금은 아니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자람도 그렇죠. 예전에 밀렸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요때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파마리서치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라고 언급해드렸던 종목이니까 됐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머티리얼즈도 고점 언저리까지 왔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을 하실 때 고점 언저리까지 와 있는 애를 할 것인가 이제 출발하는 애를 할 것인가 이걸 항상 기억을 좀 하시고 봐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가비스가 밑에 좀 출발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F가 반도체. SNS 텍은 관심을 한번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SNS 텍은 지금 N자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 눈에는 보이고요. 우리 파워 트레이딩 상으로 봤을 때 47,500원 돌파되면 그때부터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하방으로 가고 있는 중에는 항상 뭐가 떨어진다?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률이 떨어지는 시장 안에서 그나마 그래도 모양을 잡는 애들이 있거든요. 모양 잡는 애들 우리 파워 트레이딩 상으로 매수 타이밍에 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잡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야 뭐 보셔도 좋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확률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초보 투자자들은 항상 복지부동 하셔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종목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왔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으로 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뭐다? 기술적 반등입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계속 반등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맞는데 요 눌림 자체가 언제까지 눌릴 건지는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고 지금 보면 내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르면서 여기 부딪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돌파해서 저항선 가든지 아니면 바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 중급 이상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 파워 트레이딩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올라가는 것도 수익의 장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올라갈 때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도주 잡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에서는 타이밍 왔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 구독과 좋아요 유지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좋은 인사이트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종목도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일단 종료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여기서 요 자리입니다. 그렇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